다음은 저희의 마지막 프로그램 파워랭킹 탑10. 요거는 시간이 많이 지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드래프트 1번 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팀도 있고 플레이오프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팀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실패팀이 확실하게 나눠질 텐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위 탑10 팀은 어떤 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탑5 그것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9주차쯤에 진행했었던 탑5 픽이었습니다. 그쵸. 뭐 하위팀은 이제 얘기할 거리도 없을 것 같고 탑5 얘기하면서 시즌에 좀 플레이오프 가시권 팀들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픽을 이렇게 뽑았고요. 뭐 캔자스시티 칩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뭐 그린베이 패커스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고 버펄러 빌스 뭐 이런 팀들은 그대로 있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워싱턴 커맨더스 이런 팀들을 언급을 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탑10. 요거는 에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 탑10으로 10번째로 뽑았고요. 사실 계속되는 이 조던 러브의 턴오버, 지금 매경기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반면에 디펜스는 이제 턴오버 생산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던 러브 입장에서는 이 턴오버를 좀 상쇄시켜줄 만한 그런 상황, 그런 뭐 뭔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던 러브의 실수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 프레셔 생산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디펜시브 라인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이르 알렉산더가 결장했을 때 그 뒤에 좀 코너백 뎁스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디펜스에 대한 어떤 초반에 좀 스킴의 힘으로 많이 버텨왔지만 이제는 좀 간당간당하다 생각을 해서 10위에 한번 위치시켜봤습니다. 네, 저는 12위 워싱턴 커맨더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선정했던 순위보다 많이 내려오게 됐는데 일단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뒤처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최근에 경기들이 다 좀 아쉬운 상태로 패배를 했는데 일단 데니얼 존스의 부상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지만 남은 경기가 이제 카우보이스, 테네시, 뉴올리언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승을 더 추가적으로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위 탑10 픽에 랭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위.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9위에 그린베이 패커스를 선정을 했고요. 뭐 저도 에디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과 거의 대체로 동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줄타기 경기를 하는 와중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죠. 지난주에도 아주 짜릿한 마지막 블락이 있었죠. 대신에 저는 크리스티안 왓슨과 조던 러브의 커넥션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러브의 팔을 잘 살리려면 결국 딥슬의 타깃인 왓슨이 더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9위에 랭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휴스턴 텍산스 9위에 위치해봤는데 사실 오펜시브 라인의 가장 큰 구멍이었던 이 캐니언 그린 선수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 오펜시브 라인이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럼블락도 더 잘 되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니코 콜린스라는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했고 이거는 뭐 CJ 스트라더에게 굉장히 천군만마 같은 존재죠. 그래서 어쨌든 향후 오펜스가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9위에 올려봤고요. 또한 이제 코너백 듀오 데릭 스팅리 주니어랑 루키 카메리 레시터 코너백 듀오가 사실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팀들과 견주어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듀오는 좀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텍산스가 이제 남은 스케줄도 굉장히 쉽고 사실 AFC 남부가 사실상 농어촌이잖아요. 나머지 세 팀들이 굉장히 쉬운 상대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텍산스 9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데 지난주 경기를 도저히 못 잊겠어서 11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8위. 에디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8위는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꼽아봤는데요. 사실 AFC 남부 세 팀과 만나면서 어쨌든 최약체 팀들을 상대로 오펜스 퍼포먼스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어쨌든 샘 다놀드가 지금 다시 옛날의 다놀드가 슬쩍슬쩍 보이고 있죠. 경기력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날은 굉장히 심각했다가 어떤 날은 좀 잘하네 했다가 이런 좀 들쑥날쑥함이 지금 바이킹스가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있는 팀 입장에서 조금 위험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펜스는 견고하죠. 반 긴켈 그리고 그리나드 듀오는 사실 지난 시즌 드닐 헌터와 이 DJ 원홈이라는 굉장히 강력했던 이 엣지 듀오의 존재감을 정말 반년 만에 확 지워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FA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펜스가 불안하긴 하지만 결국은 디펜스가 견고하기 때문에 상위 탑10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안한 데널드의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가 매주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 5할 이상 승률을 가진 팀들을 5번이나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뭐 카디널스, 시옥스 다 좀 나름 스케줄이 어느 정도 빡빡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워낙 시즌 초에 막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이킹스 팬분들 너무 미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위.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LA 차저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껍데기를 하나 벗겨낸 오펜스, 이제 러싱도 정말 잘 풀리고 러싱 듀오가 이제 온전한 상태로 운영이 되니까 정말 무서워진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펜스에서는 칼릴 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고의 패시브 오펜스를 통제한, 그러니까 벵갈스 오펜스를 통제한 이 디펜스의 활약이 참 눈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짐 하버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프랜차이즈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허버트를 엘리트 쿼터백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진짜 전체 팀의 이 활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이 리더십 정말 칭찬해 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LA 차저스를 선택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뽑았고, 사실 레이븐스의 문제는 좀 명확합니다. 단 하나의 문제죠. 이 패스 디펜스, 이거를 해결한다면 뭐 슈퍼볼도 멀지 않은 꿈이 아닌 그런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뭐 에디 잭슨, 뭐 마커스 윌리엄스, 굉장히 이름값은 뛰어난 선수들이 세컨더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트레다비어스 화이트도 영입을 했고, 이제 뭐 최근 3경기부터는 아다리우스 워싱턴이라는 선수를 세이프티 위 자리에 좀 쓰면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두 선수들 이 좀 구세주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패스 디펜스 문제만 좀 해결한다면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뭐 다시 탑 3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매드컵님, 짐 하버는 큐비 때 그닥 준수한 쿼터백이었는데, 하지만 하버가 있었기 때문에 콜츠의 페이튼 매닝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뭐 기여한 바는 있다. 다음 6위. 저랑 에디님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에디님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차저스를 조금 더 높게 위치해봤고요. 사실 차저스 뭐 짐 하버가 오면서 색깔을 확실히 했죠. 그렉 로만 선임하고 본인과 같이 있던 이 제시 민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 선임하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았고, 그게 좀 현재 결과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탄탄한 온라인, 그리고 든든한 스킬 포지션. 사실 시즌 전만 해도 하버트 패스 누가 받을 거냐 이런 말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쿠엔틴 존스턴도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1인분은 해주고 있고, 이번 신인인 이 레드 맥콘키 선수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시버에 대한 고민도 사라진 상태고, 무엇보다 이제 제이키 도빈스 건강하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은 했지만 이 제시 민터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오면서 디펜스도 완전히 바뀌었고, 현재 실점 1위,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공수 밸런스 측면에서 아주 완벽하고 로스터 어디 구멍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스틴 허버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플레이오프 첫 승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꼽았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에디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라마 잭슨, 그다음에 데릭 헨리라는 MVP 후보가 2명이나 있는데 7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쉽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디펜스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엔 또 플레이오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위에 랭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우오우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죠. 이번 먼데이 나잇 풋볼 하버볼 형제간의 매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진짜 매치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경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좀 네. 많은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이거 네.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에디님 먼저 그동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글쎄요. 저는 차저스가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파워랭킹도 6위에 둔 게 레이븐스랑 차저스가 다음 주에 맞붙잖아요. 붙으면 뭔가 저는 차저스가 이길 것 같아서 일단 6위에 넣었던 거거든요. 저도 약간 차저스가 약간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허버트의 어떤 패싱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레이븐스가 그쪽에서 또 약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요하게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레이븐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차저스가 지난 경기에서 벵갈스를 잡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퀸튼 존슨 그렇게. 1인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아쉬운 어떤 드랍 같은 것도 계속 나왔고 맥콩키한테 그건 못 패스가 고칩니다. 제대로 약간 못 고친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니까 맥콩키가 제대로 빛나지 않으면 허버트가 되게 힘들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좀 약간 이게 폭발적인 오펜스를 잘 못하는데 디펜스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봉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저스가 그동안 세웠었던 20점 이하의 그 실점 기록도 저번 주에 깨졌잖아요. 그래서 라마 잭슨이랑 데릭 캐리를 잘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약간 아직까지는 레이븐스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매드컴님께서는 레이븐스의 승리 보시고 킥식스님께서는 차저스 그렇죠. 타이탄 넘버원이 윌 디즐리. 그래도 윌 디즐리가 그래도 손은 좋아요. 그래서 저 나름 이렇게 라우트를 잘 따진 받아주더라고요. 않는데 그쵸. 지노 스미스 시대 때는 블락킹 타이트엔드였고 러셀 윌슨 시대 때는 그래도 좀 약간 리시빙을 잘 잡아주는 타이트엔드였어서 약간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허버트를 살려줄 수 있는 타깃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레이븐스라는 생각이 좀 어찌 들었습니다. 보면 그렉 로만과 라마 잭슨의 어떤 자존심 대결 포인트도 있고 그쵸. 스토리가 많아요. 소리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 와, 거스 에드워즈랑 제이케이 도비스 둘 다 볼티모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로만이 같이 데려간 선수들이고 이 경기 중계하고 싶은데 제가 담당이 안 되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위. 요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5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정을 해봤습니다. 세이컨 바클리 뭐 말해 뭐가 하겠습니까? 최고의 러닝백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잭본을 위시한 이선의 개선이 수비 전체의 어떤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있고 현재 판지오의 구상을 필드에서 잘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경기가 바로 이 제이든 데니얼스를 잘 봉쇄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팀은 헤드 코치가 가장 큰 변수이지 않나.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역할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5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뽑았고요. 사실 톰린은 이제 좀 경이로울 지경이에요. 레이븐스까지 잡아내면서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어쨌든 본인의 색깔이 확실히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니까 그 어떤 선수가 와도 잘 융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이번 FA에서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어쨌든 외부에서 온 선수들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적응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 톰린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과 컬처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이제 비니 비숍이라든지 페이튼 윌슨, 뭐 조이 포터 주니어, 닉 허빅, 그다음에 뭐 키아누 벤튼 이런 정말 드래프티들 매년 현재 터트리고 있고 이 오마르 칸이라는 GM에게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고 정리하고 싶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어쨌든 쿼터백들이 그닥 믿음직스러운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 시즌에 사실 11승 0패 하다가 결국 12승 5패로 끝나고 와일드카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대참사가 또 다시 나지 않을까 살짝 이런 걱정은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4위가 아니라 전 5위에 한번 랭크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4위. 저희가 이거 스크립트를 따로 썼는데 저희가 똑같이 오마르칸에게 찬사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4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랭킹을 해봤고요. 뭐 디펜스야 명불허전이고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보면서 러셀 윌슨이 드디어 오라인다운 오라인에서 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오마르칸에게 찬사를. 저는 드래프트에서 특히 이번 시즌 이 오펜시브 라인 드래프트를 이렇게 잘해낼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정말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경기였지만 트로이 파우타노 역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게 하고 있어서 드래프트에서 신인들을 지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닝 시즌을 이끄는 데는 이렇게 단장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셀 윌슨이 뭐 예전 러셀 윌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팀이 여전히 AFC 북부 지구를 오랫동안 호령할 강팀으로 또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피츠버그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럴 수 있죠. 저 피츠버그 진짜 강하긴 합니다. 수비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뭐 다 외부 FA 그리고 루키들도 이렇게 많은데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4위에 이제 이글스를 뽑아봤고요. 사실상 허츠는 뭐 AJ 브라운과 드본타 스미스가 없다면 정말 두 팔이 없는 수준의 선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에다가 바클리까지 지금 있다 보니까 정말 오펜스 지금 전 개인적으로 라이언스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NFC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디펜스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잘하고 있죠. 빅판지오가 어쨌든 다시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루키 코너백 듀오인 이 퀴년 미첼 그리고 쿠퍼 드지는 정말 좀 빛을 잃어가더니 이글스 디펜스에 정말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리그에 지금 뭐 과거에 빅판지오식 디펜스가 굉장히 성행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판지오 본인이 다시 좀 이 독을 풀어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어서 디펜스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4위 한번 랭크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4위. 자, 저는 버팔로 빌스를 뽑았고 에디님께서는 칩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앞에 저희가 리뷰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에 좀 균열이 살짝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스전에서 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좀 많이 공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페그놀로는 잘 점검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플레이오프 그리고 3핏이 목표인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만나는 뭐 펜서스라든지 레이더스라든지 이런 팀에 집중할 게 아니라 빌스, 레이븐스, 뭐 피츠버그 이런 좀 강팀들 상대로 어떻게 파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스한테 졌기 때문에 저는 3위에 한번 랭크 시켜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3위에 버팔로 빌스를 꼽아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앤디 리드와의 마홈즈를 상대로 이 내리션 맥더머스의 결단력 이런 부분들이 이 헤드코치의 게임 매니지먼트 퀄리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빌스의 키워드는 밸런스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다른 형태의 플레이오프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위에 랭크를 시켜봤습니다. 자, 다음은 2위.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2위에 캔자스시티 칩스를 꼽았고요. 연승이 깨졌다고 해서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진 빌스예요. 그래서 칩스의 저력은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더 나은 기록을 갖고 있고 현재 플레이오프 시드에서 1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에서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워 랭킹에서 2위 자리를 유지할 자격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빌스를 뽑아봤고요. 사실 누가 뭐래도 결국 마홈스에 대항마는 조시 앨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무리 쿠퍼 영입했고 사실 매 경기 지금 디펜스가 또 턴오버를 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밸런스 그리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잘 해내고 있고 이제 슈퍼볼 진출은 정말 가시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4경기에 조시 앨런이 인터셉션이 지금 5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조시 앨런이 슬슬 나오나 이런 좀 걱정거리가 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따단 1위. 저희 둘 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꼽게 되었습니다.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뭐 텍산스 경기에서 인터셉션 5개 던졌잖아요. 제라드 고프가.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좀 경기 처음으로 2주차 이제 버커니어스전 이후로 처음으로 조금 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텍산스에게 한 대 맞고 제규어스한테 정말 시원하게 화풀이 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경기력 보여줬고 어쨌든 이 텍산스전 5번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도 역전승을 해낸 라이언스가 지금 얼마나 탄탄한 팀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댄 캠벨이 만들어온 팀이고 라커룸 컬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웬만해선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시즌은 정말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 엔잘로니의 부상은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린닷을 부여받으면서 디펜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좀 부재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펜스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펜스가 또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네. 뭐 1위에 놓지 않을 이유가 없죠 사실. 맞습니다. 진짜 오펜스 보는 맛이 너무 끝내주고요.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온 부분 중에 저는 자미리 깁스가 이번 시즌 특히 최근 시즌 후반 점점 들어오면서 러싱하는 플레이가 진짜 완벽에 가까운 러닝백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스텝업을 더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이 선수가 한번 가속을 했을 때 세컨더들이 못 쫓아가요. 이게 너무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맛이 너무 좋아서
진짜 예전에 저희가 드래프트 토바보기에서 뭐 라이언스 평가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이거 수정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선수의 활약이 너무 기대가 된다. 특히 이제 뭐 혼자만 뛰는 게 아니죠. 데이미드 몽고메리와 함께 스냅을 나눠가면서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라이언스가 왜 강팀으로 구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